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4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정말 많이 샀는데요. 이틀 동안 약 1조 6천억을 사면서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사면서 지수를 이틀 동안 6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그러면 중소형주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좀 표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합류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최근에 올해 상장한 그런 관련주들이 그쵸? 시가총액,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특징적이었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가 어제 대비는 좀 약했지만 부분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은 대형주만 가는 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 주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모든 업종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한 해의 하이라이트 업종 섹터였다면 올해 상반기는 상당히 지지부진했고 라이선스 아웃 어떤 이런 소식들이 없었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하반기 기대가 정부의 정책 하에 결국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6월 말쯤에요.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6월 말쯤에 하반기 21년 하반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보자고 했었는데요. 반도체, 그죠? 반도체를 보자고 했었고, 헬스케어를 같이 보자. 반도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4월에 잠깐 좀 좋았다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종을 하반기 주도주로 저는 좀 꼽고 싶은데요. 하반기 주도주 알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세 개 압축된 걸로 보시면 대략 이해는 되실 텐데 코스피는 시작부터 해가지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양시장이 1%대 이상 강세를 보였고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인 것 같아요. 하지만 20조 미만 정도로 내려갔던 거래대금이 오늘 양시장 약 12조씩 터지면서 24조 원대 이게 한 30조 이상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개인들이 요새는 좀 불안정한 건지 테이퍼링 중국 이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발생해서인지 상당히 단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런 모습이 오늘도 역력하게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외국인이 선물까지 공격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 3일 동안 너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요 영향에 의한 기간에 그쵸 비차익과 차익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기간의 금융투자 물량은 항상 프로그램 매매성이 짙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궁극적인 건 결국 대형주를 이끄는 건 외국인의 수급 같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보면은 양시장이 하락 종목 대비 월등히 많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서비스업 지표, 매크로 지표도 오늘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홍콩 시장과 중국의 어제 또 이제 게임주, 그쵸? 초등학생들 게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공산당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사교육까지 통제하고 이제는 게임까지 통제하는 나라,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텐센트가 또 반응을 했잖아요. 어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것들이 좀 안정 심리를 만들면서 지표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을 또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이런 델타 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하이닉스는 당연히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시장을 산다면 결국 외국인은 시장을 사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시장을 사면 이 두 개 종목은 그쵸?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수급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어제 자동차 업종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부분 강세를 보였던 것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냐 알려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에서 체크를 해보죠. 환율이 일단 1143원대입니다. 오늘 1143원대, 최근에 11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쫙 꺾였습니다.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결국 원화가 약세로 들어서면 외국인이 팔 수 있었는데 원화 강세로 돌고 있고, 결국 외국인이 시장에서 뭐 이틀 동안 1조 6천억, 오늘만 9천억 넘게 순매수, 5개월 만에 최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율도 13거래일 만에 최저치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 강세가 보이고 이거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 차익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뭐예요?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동맹이잖아요. 동맹군. 그죠? 메타버스 뭐 동맹 이런 얼라이언스에 삼성전자가 오늘 합류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뭐 제가 추천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최근에 증강현실, 뭐 포켓몬고 이런 걸로 유명하죠. 사실 넥스트 이런 것들 테마가 강세를 상당히 이어나갔는데요. 업종 기업 간 초협력으로 혁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자 취지라는데, 자, 삼성전자는 사실 아시겠지만 기어 VR, 그죠? VR 기기도 오큘러스 대비는 시장에서 뭐 파워풀하진 못하지만 이런 걸 만들었던 이미 이력도 있고요. 충분히 반도체와 같이 뭐 전장 이런 거에 대한, 그죠? 그리고 하먼이 있는데요. 하먼은 지금 전장용 부품 뭐 이런 쪽으로 사실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뭔가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부문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 얼라이언스에 업종 기업 간의 어떤 플랫폼을 장착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관련된 기업들을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저는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아요. 정부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파운드리가 사실 반도체 비메모리 쪽 그 TSMC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설계나 이런 거는 인텔 퀄컴이 하고 TSMC의 위탁 생산을 하는 건데, 파운드리라는 건 결국 뭐예요? CMO, 그죠? 위탁 생산, 뭐 삼바나 지금 뭐 한미 사이언스, 그죠?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굵기의 대기업들, 바이오 대기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구축 라인, 그것도 반도체가 아닌 바이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게 사실 바이오 산업의 영향을 끌어올리는 핵심 이슈로 지금 아젠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을 직접 밝힌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이거를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장관급이 보통 발표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의 회의와 토의를 통한 1차 발표를 일단 대통령이 먼저 나선다는 거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와 다르게 오늘 보도된 게 있는데요. 백신 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엠바고인가요? 사실 제가 받은 내용인데,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9시 반부터 11시까지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 대의에서 뭐 종로구 뭐 세문에 여기서 하고 있는데, 참석 대상을 보면은 경제보좌관이 주재고요. 그리고 중소벤처 비서관실 행정관 등 정부에서 참여를 해서 기재부, 복지부, 뭐 그쵸? 중기부 다. 기업이 뭐죠? 이셀, ST팜, 뭐 ST팜 뭐 제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뭐 아미코젠 최근에 그 이슈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동신관료리, 뭐 한미증미나 한미사이언스. 이거 생각하면은 오늘 ST팜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오랜만에 상당히 지금 좀 10만 원대에서 계속 기간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 결국 지난번에 K바이오 백신에서 뭐 한미약품, ST팜, 그리고 녹십자 이런 위탁산세가 아미코젠을 솔직히 보면 원료 쪽이거든요. 원료. 그래서 원부자재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T팜이 단순 CMO 기업이 아니라 원료 의약품 기업인 건 아시죠? 기본적으로 원료 의약품. 그래서 지금 인클릿이란 그쵸? 이런 쪽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올리면서 했었던 거지. 원래 코로나 백신 뭐 CMO 이런 쪽은 안 봤고요. LNP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인을 한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분석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이것도 중요하고 이 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이런 것들 한다는 게 바이오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가 크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정부의 재작년에 반도체 소부장 일본의 브라 아르콘 뭐 이런 것들 소재 이런 것들을 국산화 시켜야 된다. 그죠? 포토 레지스트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책 이후에 주가가 올랐었고요. 2차 전지도 지금 결국에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기업과 협력해서 나서는 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결국엔 이 바이오가 그쵸?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더해진다는 거죠. 결국 신성장을 그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겠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떤 수출 국가에서 예전에 어떤 그냥 시컬리컬 중후장대 업종 뭐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죽인다 이런 건 아니고 성장에 아무래도 멈춰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한국 정부가 수출 위주의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밀어줘야 된다는 걸 정부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픽픽픽 종목인데요. 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부터 약 3일 동안 휴가인데요. 그래도 영상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의 종목은 딱히 단일 종목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하반기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거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영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사실 6월 말부터 올라온 영상들의 인데요. 여기 보시면 7월 1일 날 그쵸? 하반기 주식 투자는 역시 성장주 7월 첫 거래일 핫한 바이오 시작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얘기, 뭐 바이오, 메타버스 그리고 UAM까지 그쵸? 에어 모빌리티, 하나그룹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메타버스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쵸?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소개를 드렸었고 마침 소개하면서 거의 한 80% 가까이 오른 그쵸? 운이 좋게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핵심은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이쪽. 근데 바이오 중에 중요한 게 제가 여기 이틀 전에 백신주 공략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단타성으로 공략하자는 건 절대 아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정책들, 그죠? K 글로벌 백신 허브 이런 것들과 연관져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트는 제가 뭐 이 노트북으로 좀 찍는 거기 때문에 직접 뭐 글씨를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백신, 그쵸? 플러스 여기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메타버스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을 텐데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어떤 걸 놓고 싶냐면요. 이제 바이오 백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CMO, 뭐 CDMO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에 mRNA 플랫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말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당장에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매출 세일즈 포인트가 세일즈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원료의약품 뭐 ST팜이 저는 강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도 지금 정부가 같이 보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뭐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되게 지금 이슈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2도 DS 자산운용에서 500억을 찍어서 펀드에서 가져갔었는데 이런 기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UAM 얘기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UAM과 우주항공 이쪽에 대해서
하반기 주도주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길게 결국 긴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는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 뭐 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클리컬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제가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니 오프닝이 경제 재개가 될 겁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여행주들이 하나투어가 어제 정말 개판이 실적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와이 또 여행 뭐 그 관련된 게 되게 이슈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는 그런 1,500만 원 뭐 여행권 이런 것들도 30명 한해서 뭐 선착순 엄청 팔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될 거예요. 근데 백신과 공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이게 진행이 될지는 결국 정부에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클리컬은 리오프닝이 되면은 결국 피크아웃, 그죠? 피크아웃 논란에서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성장주들은 사실 Q 수요에 대한 증가와 P 가격에 대한 그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Q와 P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뭐 아니라고 하는 몇몇 이제 분석가들도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결국 메모리, 비메모리 여기서 비메모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뭐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부터 해서 전장 쪽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까지 들어가는 거를 생각한다면 자율주행까지도요. 뭐 테슬라 FSD 베타 버전 V9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지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정말 끊이지 않고 가격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와 달리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클리컬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딱 죽었던 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Q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간 거고요. 뭐 운임지수 이런 것들도 이런 수요 공급이 불확실을 하기 때문에 P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엔 이 Q를 계속 당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P를 가격을 프라이스를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픽픽픽 종목에 딱 종목을 찍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